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당근하게 헤어지세요. 자, 반갑습니다.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앵콜 방송이 될란가? 제가 얼마 전에 그 38살 공무원 아저씨가 18살 우즈베 국제결혼한 이야기를 들고 왔잖아. 블라인드 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화제가 됐던 글인데, 그걸 주제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JTBC 뉴스에도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야 요새 참 진짜 뉴스 진짜 날로 먹는다, 그치? 요새 뉴스 하는 거 보면 레카랑 똑같아.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이거 쪼로로 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조금 웃음벨이었던 게 뭐였냐면, 정작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은 남자인데 이 글을 가지고 여자 3명이 모여가지고 여자 3명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순간 궁금한 거야. 과연 저 여자 3명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냥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봤지. 그리고 또 그걸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 땐 내가 생각하는 느낌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왼쪽에는 서혜진 변호사, 그리고 가운데는 뭐 앵커인 것 같고, 오른쪽은 김미영 씨인데, 김미영은 옛날에 그 사람 아니었냐? 그 대출 대출 오지게 하는 사람 김미영 팀장 아니었나? 라고 하는데 이 밑에 진술 분석가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진술 분석가는 또 뭐지 싶어서 뭐 대충 넘어갔는데, 결국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야. 18살 05년생, 자기는 85년생, 뭐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동반자기라기보단 평생 돌보고 케어를 해야 할 대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 차가 많은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다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대기업 같은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큰 생산직 같은 데 가면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 뭐 촌으로 가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간간히 요새는 보인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뭐 베트남이 제일 흔하긴 하겠지.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근데 좀 늦은 나이에 그래도 나름 좀 이제 돈은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진입을 하는 편인데, 그 아저씨들을 보면 겁나 잘 삽니다. 겁나 잘 삽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랑의 끝이 끝까지 잘 살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아는 건데, 그 늦은 나이에 이제 뭔가 와타시의 인생 끝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국제 결혼으로 연이 맺어졌을 때, 그것도 좀 어린 와이프를 데리고 오면 아저씨들이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물론 물론 와이프들의 입장까지는 다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JTBC에서 포커싱을 어떻게 맞췄을까라고 하면 그냥 매매혼에 포커싱을 맞췄어. 그래서 그냥 대놓고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좀 안 좋은 댓글들을 좀 많이 들고 온 편이었어. 국결이고 뭐고 18살이라니 징그럽네, 어흑, 이런 거. 20살 차이 나는 선택식밖에 없나요? 아무리 국결이라도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적당히 띠동갑까지 보시지라고 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야. 나이 차가 좁을수록 안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도망갈 확률은 나이랑 좀 비례하는 게 있어. 요새 남자들도 좀 젊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뭐 어쩔 거야. 일단 본인이 뭐 했다는데 둘이 일단 됐잖아, 그게. 그래서 결국엔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JTBC의 반응은 뭐냐면 약간 그런 거였지. 이런 그냥 대놓고 그냥 매매혼이다 이렇게 얘기해. 국제 결혼 자체를 그냥 대놓고 이제 매매혼이다 이렇게 가운데 앵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요기간이라던가 중개 수수료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5.7일이 걸리고, 얘기 들으면 진짜 간단해. 그냥 약간 그 룸살롱 여자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면 너 내 여자가 되래. 약간 이러면 진짜 내 여자가 되는 거래. 그게 진짜 신기해. 근데 중개수수료는 한국인은 평균 1372만 원, 외국인은 평균 69만 원, 그리고 연령대는 한국인은 뭐 이제 40대가 61.3%, 외국인은 20대에서 30대가 79.5%.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제 결혼에 40대가 주류다. 그럼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이 서예진 변호사가 했던 말이 그래도 약간 그 한마디가 좀 중립적인 걸 잡아준 게 뭐냐면, 근데 자꾸 이게 매매연 하다가 중간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하는 맞선 시스템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 매매연에 가깝죠. 이렇게 얘기를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우리한테는 뭐 맞선이라던가 듀오, 가연 이런 게 되게 익숙하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맞선 시스템 있잖아. 중개업, 이거 뭐지, 감자. 결혼 중개업체, 아이씨, 말이 안 나와. 이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있다고? 남자랑 여자랑 만나는데 그거를 중결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신기하게 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 쪽은 특히 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동북아 쪽에 조금 많지. 일본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국이 제일 화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걸 매칭 센터라고 하더라고. 베트남에서도 매칭 센터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나도 이제 베트남에 아는 애가 있어갖고 물어보면 근데 뭐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 남자의 입지가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씨발 한국 남자 짱짱맨이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본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남자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제 결혼율이 거의 10%까지 올라갔잖아. 일본은 4%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국제 결혼 잘 안 합니다, 일본은요. 잘 안 하고. 그리고 베트남 매칭 센터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막상 또 베트남에서도 상류층 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김미영 우리 진술 분석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석가야. 그래서 여기 대해 가지고 평균까지 5.7일인 이 결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거는 뭐 와이프가 도망갈 확률도 있고 이혼할 확률도 있고 이게 어떻게 끝까지 잘 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내가 옛날에 얘기해줬지. 그래서 국제 결혼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가지고 내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거든. 본 사람 기억날 거야. 그러면 국적별로 이혼율이 다르게 나오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이혼율이 높게 나온 유일한 국가고 나머지 나라가 한국보다 다 이혼율이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좀 의미하는 바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우선은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높다 낮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동북아에서는 부동의 이혼율 1위란 말이야. 근데 그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연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엉뚱하게 보면 옛날에 그 누구야? 그 곽지은인가? 그 누나 막 뭐 이쁘다고 얘기하니까 막 화낸 누나 있잖아. 그 누나가 말했잖아. 여자는 암 걸려도 자기가 자기 케어해야 된다고. 남편은 근데 아내가 케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외벌이율이 훨씬 높았고 암 걸리면 아내는 누워 있어야겠지. 근데 남편은 돈 벌어야 되잖아. 대신 남편은 누워 있으면 아내가 일을 안 하니까 케어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숫자가 어떻게 나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옛날에 국제 결혼을 보게 됐을 때는 뭐가 있냐면 옛날 국제 결혼은 나이 차이가 더 심했어요.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거를 주선해 줬잖아. 특히나 농촌 사는 사람한테 이걸 지원을 해줬어. 막 진짜 거의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국제 결혼이 포함된 커플들이 다 포함돼서 나온 이혼율이고 그리고 반대로 옛날 여자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이전의 여자들 상대적으로 되게 건강했던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아줌마들이 다 포함돼 있던 이혼율이 다 포함돼서 나왔는데 근데도 외국인 결혼율이 이혼율이 더 말도 안 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 차이는 오지게 나고 말은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들어서 도망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함했을 때 더 낮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시사한 바가 난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래 맨 처음에 국제 결혼 얘기하는데 이제 야 남자는 아무도 안 나고 아줌마 셋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도 좀 웃기긴 웃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드부터 보면 그런 게 있었어. 축하드린다.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든 우즈벡이든 서로 결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나이로 왈가불가하는 거는 웃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참금 같은 거 지참금은 또 이제 문화적 관습으로 주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인데 그걸 트집 잡는 것도 웃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댓글이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싸게 사는 한국의 결혼 문화는 왜 언급을 안 하냐 와우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도 다 큰 성인들끼리 결정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못났다 정말 이런 거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값에 사서 가장으로서 존경은커녕 사람으로서 존중도 못 받는 결혼을 하는 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밑에 혹시 어반놈 그래서 저 밑에 미분 저 사람은 제 라방에 자주 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느낀 게 와 무섭다 나 이제 아 무서워 그래서 아니 이 이야기를 내가 제일 처음 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아름아름 나왔던 얘기야 옛날부터. 근데 야 이거 씨 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박시대갖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나 진짜 무섭다 이제 슬슬 무섭다 진짜. 아유,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다음 이야기는 또 그런 거였어. 뭐 18살이랑 결혼한 게 무슨 문제냐. 35살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노산으로 인한 장애아가 과거에 비해 100배 정도 늘었는데 이거 엄청 심각하다라는데 이것도 진짜 심각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것도 얘기를 안 해, 이게. 이게 장애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여초에서 그 결국에는 그러잖아. 의사들도 그러잖아. 여자들의 노산을 문제를 삼잖아. 남자들도 정자가 늙어서 뭐 좋을 건 없어 사실. 근데 임신에 관계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테이즈를 책임지는 게 결국엔 아이를 이제 엄마가 낳잖아. 여자의 나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자도 똑같이 절반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게 반사적으로 나와. 남자도 똑같이 절반 잘못했다. 이 얘기가 반사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과학이랑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지경까지 왔냐면 실제로 나도 이거 노산 장애아 이야기 이거는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만 얘기해 줄게. 장애로 이르는 사회적 경제 비용이 한 해 11조입니다, 여러분. 한 해 11조예요. 한 해. 장애로 치르는 사회적 경제 비용 자체가 장애 유형 중에서 이제 지체장애, 뇌병병 장애, 신장 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쭈르륵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지체장애랑 그리고 뇌병변 장애 이게 제일 많아. 그래서 한 해 11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게 진짜 괴롭다니까. 난 말했잖아. 나도 내 주변에 자폐아만 2명 있어. 미쳐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이가 늙어서 결혼할 수는 있어. 근데 애는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다니까. 니는 애가 없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화부터 내는데 아니라니까. 아니 나이가 들면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 한번 찾아봐 놀랄 정도라니까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얘기 아무도 말 못해. 왜 이거 얘기하면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또 난리 나겠지 또.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씨 뭐가 갈라치기냐고. 나 미치겠다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해 진짜. 그러니까 다들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뭐가 문제다 말해주는데 전부 다 이렇게 흐린 눈하고 이러면서 다들 이제 이쁜 말만 하고 그래야 결국엔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와 그냥 이러면 내가 그냥 골 때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 진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자면 그래요. 사실 저 남자 이야기를 더 봐야 돼. 저 남자가 저 38살 남자가 공무원이야 직업이 공무원이고 결혼한 데 비용 다 5천 정도 들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실제로 저 18살 우크라 아내가 어떻게 사냐면 집에 와서 같이 산다니까. 심지어 나가서 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니까. 아니 막말로 한국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나라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단 말이야. 야,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데 저거 온다며 야 지금 와서 나라 다 망해가는데 결혼하면 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기싸움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대한민국은 이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결여된 것 같아 진짜. 뭐만 하면 씨발 이렇게 버럭버럭 화부터 내려오고 린치부터 갈 생각이나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사실 지금 와가지고 저 사람도 공무원이긴 한데 뭐 이제 집은 둘째 치고 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요새 누가 들어오겠어. 근데 저기서는 와 주잖아 우즈벡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지만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극복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거 나중에 국제 결혼한 아들 있다면 분명히 집에서 엄마가 야, 걔 왕따 시켜 분명히 그럴 걸.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이제는 좀 이게 좀 이 사태가 얼만큼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지 사람들이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고 이제 와서 픽스업을 할 수도 없어 진짜.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일단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그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나도 뭐 이렇게 고양이나 똥고양이나 기르고 사니까 나도 뭐 이런 말을 하긴 그런데 근데 저런 거 난 그래도 저런 거에 대해 갖고 화는 안 내고 막 욕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 나는 인정해 준단 말이야. 박수 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그래 이제 우즈벡론인가 이제 우즈벡론이
유행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요새 들어서는 국제 결혼이 다양해지는 게 추세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외모 차별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인종차별보다 외모 차별에 가깝거든. 근데 그렇게 우즈벡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믹스해 버리는 거는 그거는 괜찮게 나오잖아. 이쁘게 나오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증권사 부부장님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하신 적이 있거든. 근데 딸 진짜 이쁘게 나왔단 말이야. 야, 인형이야, 인형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제 결혼 이게 폭이 넓어졌으면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말 안 통할 거면 한번 이제 그냥 시원하게 그냥 혼혈로 한번 시원하게 믹스 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장황한 15분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목도리 재롱 한번 볼까? 우리 재롱이 우리 목도리 재롱 한번 보고 우리 목도리 또 재롱 한번 보고 이렇게 딱 보고 또 즐거운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